사랑입니다. 자, 오늘 바로 13번째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에, 여자친구, 이 사연자분께서는 이번에 체험난 곳이 순환근무를 하는 곳이라서 광주, 부산, 제주, 강원 등 그래도 큰 곳만 도시네요. 그렇죠, 좋은 그렇죠. 곳인가 봐요.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두세 달씩 돌다가 2년 뒤에 서울로 올 예정입니다. 주말에 보면 되지만 괜시리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질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장거리 연애 우리가 계속 잘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13번째 사연 들어왔습니다. 자, 장거리 연애와 관련된 타로도 많이 보실까요? 네. 그리고 롱디 관련된 타로. 그러니까 롱디면 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롱디인 상황에서 많이 봐요? 아니면 롱디가 될 것 같은데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걸 더 많이 보실까요? 두 개 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롱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년간을 못 만나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롱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두 가지로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럼 보통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롱디는 사실은 이제 하지 말아라라고 하거나 근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지죠. 만약에 내가 그 어떤 외국의 어떤 지역이 있다면은 남자친구가 먼저 그 지역에 가서 자리를 잡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이제 기약 없는 기다림 공부하러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면 기약이 있는 지금 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은 우리나라 이쪽은 땅덩어리 아니에요. 네. 이거 지도 그런 그쵸. 그런 경우 이제 외국이랑 그래도 국내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국내랑 많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거리를 워낙 좋아하지 않아요. 저 왜냐면 좋아하는 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점적으로 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점성술 궁합을 보잖아요. 그러면 네네. 궁합에서 붙어 있을 때보다 멀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사이가 더 좋아지는 궁합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붙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좋은 궁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가정을 이루기에는 너무 좀 불합리한 혹은 불편한 관계 아닌가요? 주말 부부가 있죠. 그 주말 부부로서 아니야, 난 괜찮은 떨어지고 싶지 않아. 주말 부부로서 괜찮은 궁합이 있는데 보통 이런 궁합에서는 서로가 붙어 있으면 싸우게 되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그리운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애틋하고 설레고. 그때 잘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내 상황이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격 전성술 이런 궁합을 봤을 때 잘 괜찮습니다 라고 나와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장거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결국은 장거리든지 단거리든지 그 두 분의 궁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장거리 연애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신경 쓰일까요? 사실 저는 장거리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저도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다들 장거리에 대해서는 생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박하다, 두 번, 세 번 보고 맞아요. 싶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없고 슬픈 일이 없을 때 가서 달려가가지고 안아줄 수 없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서는 저는 사실 그럴 바에야 가까이 있으면서 좀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겠다라고 하지만 또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장거리 연애 볼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역시나 연락의 빈도인데요. 연락의 빈도인데 또 얼굴이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이 사람과 내가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다 이건 마찬가지인데 성욕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장거리를 했을 때 성욕과 바람기와는 또 다르게 이제 예기치 않는 그런 우리의 실수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우리 다음 14번째 사연이 네. 딱 실수네요. 딱 네. 나왔어요. 네, 그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성욕 부분도 조금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몸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또 근데 타로에 따라서 손님들의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다면
마음에서도 멀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카드들이 따로 있나요?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카드보다는 이 사람이 각자의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다른 타로 리더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꼭 결과를 보아봐요. 그러면 미래가 어차피 반대, 결과는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거를 저는 일단은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결과가 미래가 예를 들면 각자가 각자 알아서 한다라고 나왔다고 해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여자분이 내담자분이 행복하다라고 나오면은 괜찮겠구나라고 하지만, 이거에 불행하다, 각자 일을 하고 미래에는 각자 일을 한다고 나왔고 결과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러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결과 부분에서 조금 힘들고 투닥거리고 서운할 수 있지만 끝끝내 더 애틋해지고 잘 만날 것이다 하는 것도 있나요? 타로는 늘 말씀드렸지만 한 단계만 보여줘요. 앞에 바로 한 단계만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한 번 더 타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돈독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잘 만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그런 카드도 있나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특정을 어떤 카드가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카드는 없고, 네. 말 그대로 카드는 유기체예요. 네네. 유기체라는 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고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카드가 확실히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여기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잘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의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거리다라고 하다 보면은 서로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생활 반경에 대한 고백 부분. 저는 믿음과 신뢰가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간대별로 뭐 이렇게 몇 시에 오늘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너무 바쁘더라면 이거라도 보내줘야지 그 어떤 잘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전화를 하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지킨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전화도 그렇고 결국은 연락 문제네요. 맞아요. 연락 문제 때문에 헤어지고 연락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고 이러게 되니까. 근데 사실상 장거리라는 게 초반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은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바로 달려와가지고 기뻐해 주지 못하고, 내가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바로 달려와서 또 토닥거려주고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아쉬운 단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로가 이제 20대 연애에서 벗어나서 30대 연애에 접어들면 각자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도 우리 남자친구가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너무 슬퍼도 우리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뭐 일이 잡히게 된다면 옆 동네에 살아도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건 마음의 차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뭔가 새벽에라도 너무 기쁘면은 새벽에라도 당장 달려갈 수 있어서 뭐 옆 동네면 뭐 하나 걸어둘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뭐 너무 슬픈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같이 뭐 그냥 한번 안아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마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럼 언니가 이렇게 해줄 것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나는 기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줄 텐데, 슬픈 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줄 텐데 라는 그런 전제하에 남자친구도 그런 분들을 좀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런 연애였으면 그거를 좋겠다? 보고 많이 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부분들. 네, 완전히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게 저는 원래 오픈 마인드긴 한데 네, 원래 마음의 문이 열어져 있긴 한데,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와 믿음이 확 가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저는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언니보다 조금 덜 감성적이어서 네. 그런지 나는 음. 내가 늦은 시간까지 뭔가를 하고 있거나 내가 뭘 하고 좀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화요일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주중엔 잘 다독거려주고 음, 일요일에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힘들었구나, 어떤 게 힘들었는지 물어도 보고, 맛있는 거 내가 사줄 수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그런 게 저는 좀 익숙했었던 것
있고 기쁜 일이 있었을 때도 완전 그냥 축하도 해줄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볼 때 그날 당일에 와 축하해 와 고마워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뻤던 일에 혹은 상대방이 기뻤던 일에 내가 슬펐던 일에 상대방이 슬펐던 일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어차피 주중에도 가까이 살아도 그렇게 되네요. 각자 네. 일이 바쁘면 못 보는데 그럼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이 광주 서울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에 보는 거나 맞아요. 아니면 서울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주말에 보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직업병일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직업병이 뭐가 있냐면 너무 장거리를 하다가 이제 바람핀 사례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노이로제가 걸리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원래 근데 바람을 피면은 바람을 펴라 라고 오히려 좀 방임주의예요. 그리고 피고 대신에 확실하게 결정해라. 난지 그 여잔지 결정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뭐 바람 한 번 피면은 뭐 그런다고 해서 이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 자리로 어쨌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바람 폈다 해서 제가 분노를 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그냥 결정만 확실하게 해라. 나한테 계속 있을 거냐, 사람을 정리할 건, 이 사람한테 갈 거냐. 저는 이렇게만 늘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거리 연애 13번째 사연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네. 지금 14번째 사연이 다 들어있어요. 다 지금 들어있어요. 이제 이거 이어서 네, 가야 돼요. 다 이어서.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14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